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죠. 이런 가운데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모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전세 사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전세 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세모녀 사건 전세 사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던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됐던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주한테는 각 빌라를 한 2억 원 정도에 분양하기로 이미 사전 약정을 한 상태에서. 예.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매매 분양이 예. 잘 안 됩니다. 예. 매매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전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전세입자한테는 이게 현재 시세가 2억 5천이다 라고 하면서 2억 5천의 전세입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5천의 전세입자를 받아서 예. 2억 5천 중에 2억 원을 건축주한테 주고 5천만 원은 그 시행사하고 이제 소유자로 명의를 빌려줄 분이 가져가는 거죠. 리베이트로. 아, 그걸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전세값이 오를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혹은 뭐 4년 후에 세입자 들어올 때쯤 되면 이게 이제 실제 2억 5천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상정하고 그때 받아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시세를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럼 5천만 원을 날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 집값이 오를 걸 전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집값이 안 오르면 그 5천만 원 부분은 사실상 세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입자가 부담한다기보다는 돈 날리는 떠안는 거죠. 떠안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신 분은 실질적으로 그 5천만 원을 변제할 나는 2억밖에 능력이 못 없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네. 분명히 할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게 요번에 100 몇 채에 거의 300억 원 가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세입자 124에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소위 이제 전세 사기 혹은 깡통 전세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요. 네. 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사기 경고를 좀 말씀드리러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금리라든가 네. 환율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직접 피해를 입는 분들이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날아가면 전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의 소유구조 특성상 전세금 날아가면 전재산이 뭡니까? 거기 대출까지 껴있으면은 맞습니다. 전재산 날아가고 빚까지 떠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순간에 망하는 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둬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이제 그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세 사기 전세 유형을 좀 알려주세요. 예, 어떻게 유형을 하는 좀 거예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전화기를 안 끄셨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음악은 좋네요. 알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따르면 그 전세 사기 유형의 패턴이 매우 동일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터진 사건이 있고 앞으로 터질 일이 있는데 예. 이제 이분들이 전화해서 이거 지금 계약금만 지불했는데 이대로 해도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렸는데 이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 전세 대출 받아주겠다. 아.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분들이 뭐 당장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대출까지 받아준다. 네, 전세금 대출 받아준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최대 80%까지도 해주는 데 있고 뭐 또 청년 전세 대출은 90%까지도 해준다고. 나는 1억밖에 없는데 1억 정도 받아줘. 그러니까 2억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오늘 10시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관련해서 0.5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세는 0.5인데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0.25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설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0.5를 올리면 예. 시장 금리는 1%가 움직여요. 최소한 그 정도입니다. 네, 시장 금리가 1%가 올리면 그만큼 또 집값이 또 하락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예를 들어 80%를 빌려준다고 하면 예.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 80%는 우선적으로 은행한테 갚고 그 본인이 20%는 나중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통 분들이 아무런 나한테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스크를 떠안는 거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 리스크는 순전히 자기가 떠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이 그 함정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예. 소유자를 변경하겠다고 그래요.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리스크를 이 분양주에서 제3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뭐냐면 집을 전세를 빌리면서 전세는 본질적으로 무이자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예.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집을 사는 담보 조건으로 전세금을 한 2, 3억씩, 5억씩, 10억씩 예. 줍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뭐 물론 집을 담보로 그 집에서 회수하면 좋겠지만 만약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그 집주인의 신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집주인의 제3자한테 넘기면서는 아. 이분을 신용불량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야, 이런. 그러면서 나는 집을 팔았다, 이미. 네. 나는 책임이 없다. 네.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근데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애초에 이 집을 그 환급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바뀐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잠적을 하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어차피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값이 올라서 팔면은 나올 건데 분위기 봐서 아니다 싶으면 잠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 먹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네. 사귄 거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전세 사기 패턴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이제 일부 사례에서 확인되는 건데 본인들이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세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주는데 한 말 더 나가서 네. 이자도 내준다. 그렇죠. 이러면 솔깃하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전세를 뭐 2억 원에 4%를 예. 빌렸는데 그 중에서 2%는 우리가 지원할게. 그러면은 이제 솔깃한데요. 세입자분들은 괜찮네. 나는 그렇죠. 2%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함정은 뭐냐면 아까 그 세모녀 전세 사기처럼 예. 실제 그 집값의 가치는 2억 원인데 2억 5천만큼 올려서 전세입자를 받잖아요. 이 리베이트 중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세모녀 사건에 비유하자면 5천만 원을 자기들 챙겨가는데 네. 그중에 일부를 이자로 돌려줄게. 그런데 실제로는 뭐 한 500만 원 돌려주고 자기들은 4,500만 원 먹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유역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자 일부를 마치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5천만 원을 자기들이 먹는 거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미끼로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발전한 거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은 맨 처음 계약할 때는 이거 너무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제 2년 후쯤 가서 뭔가 이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근데 그때는 이제 반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가서 아차 싶은 거죠. 왜냐면 주인이 나는 2억밖에 못 받았어. 그렇습니다. 2억 5천 나는 못 받았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터지는 사건들이고 세모녀 전세 사기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이 유형 패턴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 깡통 전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깡통 전세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예, 바쁘신 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든지 전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거예요. 전제 하에 믿음이 없으면 전세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들어가는 원룸, 다가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원룸, 다가구 같은 경우는 법률상으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룸 다가구가 전체적 한 10가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10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모두 확인한 뒤에 이 집값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은 4억인데 각 원룸마다 4천만 원 전세가 있다고 치면 10가구면 벌써 4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다가구를 담보로 또 한 1억도 빌립니다. 그럼 실제로 다가구의 시세는 4억인데 그 빌린 돈, 전세금 다 합치면 5억이 넘는 거죠. 사고가 나면 금융권에서 먼저 가져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돈이 깎이는 거군요.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n분의 1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도 먼저 이제 확정일자를 한 순으로 회수해 가는데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자기한테 높은 돌아올 몫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조치가 뭡니까? 특히 전세에 처음 들어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빈번하다고 하니까. 네, 첫 번째로는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이걸 이제 주로 다루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보험 사고가 3,400억이 전반기에 터졌다고 그래요.
전반기에만. 네. 지금 말씀하신 사고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 예상컨대는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에 0.75로 낮추고 2020년 5월에 역사상 최저금리 0.5로 낮춥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그게 지금 갱신되는 게 지금부터 막 아하.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좋고, 예. 근데 만약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일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런 데서 이제 보증금을 가입을 안 해주면, 물론 이제 민간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금융공사라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다 해보시고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전세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도 좋겠다. 왜냐하면 10분 정도의 집인지 한번 그렇죠. 판단해봐라. 그렇죠. 왜냐하면 본질은 무이자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저희 친한 후배들이나 가족들한테 어떻게 권하냐면, 지금 연말까지 미국 연준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환율 구조상. 계속 달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국 연준이 연말에 3%가 넘는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오늘 0.5로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역전이죠. 예, 0.5로 할리더라도 2.25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앞으로 0.5를 더 올릴 여지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시장 금리는 6% 이상 갈 거예요, 담보대출 금리가. 10%까지도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연말까지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전세금에서 예를 들어 3억을 전세로 생각한다면 예. 한 1억 정도는 월세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실용 정보는 잘 안 다루는 편인데 상황이 최근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모셨는데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세입자 114에 문의하시면 되는 거죠? 네, 세입자 114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이 상담 중이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으면 무료 변론입니까?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입니까? 네. 터지겠네요. 저희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사안들 한동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